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반일 불매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우리 방송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와중에 SBS의 한 논설위원이 방송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 100년 전에 의병과 같은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느냐며 의병 전쟁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SBS, CNBC의 시사 프로그램 용감한 토크 직설을 진행하는 원일이 SBS 논설위원실 부국장은 15일 오후 방송된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원일의 직설이라는 코너에서 반일 감정 자극이 해법은 아닙니다라는 클로징 멘트를 했는데요. 원 앵커는 1910년 국채보상운동, 1997년 IMF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자.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다. 의병이 일으킬 사안이다. 동학운동 때 주창가를 불렀다. 대통령, 민정수석, 안보차장, 여당 의원 같은 맥락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방향이 엿보인다. 싸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은 이길 정쟁만 해야 한다. 질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재앙이라고 현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 앵커는 강제징용 판결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다.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100년 전 구한말을 복귀하며 당시 해법을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5판에 또 5판, 지는 싸움에 끌려 들어가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원 앵커는 친일 청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강제징용 판결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과 경제 보복 후폭풍, 이건 친일 청산과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원 앵커는 아베는 저도 밉지만 반일 감정 자극이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은 바뀌지를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원 앵커의 말이 좀 지나쳤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그 당시의 의병들이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를 못했지만 의병 활동이 일제강점기의 무장 독립투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분의 말 전체를 들어보면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비판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이런 판국에 아베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은 동경으로 이사하든가 라고 말했듯 현재는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 자제하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사람은 친일파나 아니면 토착외구로 몰릴 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다들 생각하시진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지금 상황은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서로 오해를 풀고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책 기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아서 상황은 더 암담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한일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죽창가를 들먹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순신의 12척의 배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지지자들은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임금이 아무리 잘못해도 애국심으로 나라와 체제를 보위하라는 조선말 위정 척사파의 주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1990년대 경제 파탄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을 미 제국주의 탓으로 선전해 김씨 왕조 체제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들의 행보를 보면 너무도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만일 정부가 일본과의 마찰이 격화될수록 총선,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본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시각이 맞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그나마 유일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반도체 산업까지 다 무너져도 이게 다 일본 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내년 총선, 심지어는 다음 대선도 애국심과 반일 마케팅으로 치를 심산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아니, 비록 제가 그 시절을 산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수탈해서 아시아 전체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를 좋아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엄연히 과거의 일본 제국과 지금의 일본에 대해서 구분할 건 구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일본이 우리에게 그동안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통념과 달리 일본에서는 의외로 한국에게 과거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 적도 많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2015년 8월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한국에 방한했을 때 일제강점기 당시 그 악랄한 서대문 형무소로 쓰였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당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일본어로 도계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에서는 매우 정중하고 무거운 사죄의 행위를 뜻합니다. 당시 하토야마 총리의 행위는 국내 언론에 의해 아유수비치 수용소에서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에게 명복을 빌며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했었던 빌리 블란트 당시 서독 총리의 행동에 비견될 정도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되었어도 금방 묻혔죠. 그리고 위안부 재단을 해산하고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판결 역시 일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서 국가 간의 약속을 쉽게 깨버렸다는 점에서만큼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언제든 다른 나라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외교 문서는 나라 사이의 신뢰를 담보로 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나라와의 신뢰 자체를 내던져버리겠다는 엄청난 행위인데 이것을 하고서도 오히려 당당한 현 정부 사람들과 지지자들을 보면 참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끝으로 인터넷에서 현 정부의 대일 강경 외교를 비판하고 반일 불매 운동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나 토착 왜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이니는 애국자들이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가장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